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이창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긴장될 텐데요. 사실 저도 좀 긴장되고요. 예비 중일은 처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죠. 어머님들은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우리 아이 공부하지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쓴 수학의 바이블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특히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이 물론 바탕보다는 조금 덜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변한다는 것 자체는 준비 과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할 때는 이제 바뀐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 갈 건지, 또 지금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부 강좌에 들어가게 되면 소소한 부분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재 수능체제에서 이제 문과하고 이과 중에 이과가 어떤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교육과정에서 수능을 개편하면서 아마 문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이제 교육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이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 대표적인 고등학교인 뭐 흰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문과가 한 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비정상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치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선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고3 학생들의 정시로 재수생이 이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치는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팔불출이긴 한데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제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8년 교편 잡고 강남대 성황에서 12년 근무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도 제 아이 중학교 때 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 중학교 수업 언제 했겠어요? 제가 한 적도 없고요. 교생 때 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유미연 쌤한테 맡겼고요. 한 번도 수학에 손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아무도 제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원장 아들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직접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도 제일 편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직접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 유미연 쌤이 맡아준 게 얼마나 저한테 편했었는지. 이게 왜냐면 중2 제본을 못 갔잖아요. 그죠? 심지어 큰아이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큰아이는 서울고 다녔었는데 고3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입시를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나도 안 듣죠. 그러고 나서 남자애들 특성대로 재수를 하고 나서 재수학원 다니면서 담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입시도 잘 알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너 가서 담임한테 누구한테 배웠는지 물어봐. 담임이 제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유미한 선생님한테 저희 애가 잘 배워서 용인여대 보고 가고 지금은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저를 이어서 다시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미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크게 빚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큰 건 아니지만 한번 오늘 온 이유도 유미한 선생님 한번 설명하신다고 해서 한번 조금 인트로 한번 열어보려고 여기 왔고요. 오늘은 이제 유미한 선생님부터 나오셔서 이제 중등에서 중등수학, 고등수학 어떻게 선행할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맨 마지막에 올라와서 지금 최근에 고등학교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아이를 봤을 때 고등학교 어떻게 변화될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선행 싸움이 격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하는데 그 빠르게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무조건 빠른 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적절한 스피드입니다. 너무 빠른 애들도요 고등에 와서 적응 못합니다. 매년 저희 반에서 좀 슬픈 얘기지만 한두 명씩 낙오자가 생기는데요. 그 낙오자의 특징이 다 1점 초반입니다. 대치동에서 1점 초반을 찍는 낙오자가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잘 시키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게, 잘못되게 선행을 끌고 가게 되면 결국 고등학교에서 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어머니들. 음식 먹을 때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해야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많이 시킨 게 아니라 적정량을 잘 시기에 맞춰서 시킨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제가 유면선 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는 데 있어 감각은 되게 월등하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요. 일단 어머님들 오늘 저희 선생님들 3분 나오실 거거든요. 꼼꼼하게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넓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면 선생님 다음에 백현 선생님도 나오실 거고, 예, 이제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제 여러 이야기 진행할 텐데 다 하나 꼼꼼하게 메모하시고요. 저는 나중에 올라가서 예, 고등학교 된 얘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는 지령답도 받을 거니까 어머님들 편하게 이 동네 고등학교 뭐가 궁금하다. 예, 편하게 질문하시면 예, 꼼꼼하게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 끝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고수학팀장 맡고 있는 유미아입니다. 이사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목볼 바를 모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어머니들 이제 지금부터 좀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죠? 레벨 테스트도 봐야 되고 다른 과목 픽스도 해야 되고 일단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다원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3년 주기로 이제 돌아오는 그건데 올해가 이제 2반이 빠져가지고 이제 2개의 반이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 아이가 빈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선행을 조금 요새 아이들 좀 빠르게 시작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전체를 조금 한번 훑고 궁금한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등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네가 25년 1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이제 변화가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중등이 이제 뭐 우리가 1학기, 2학기 상하로 나눠줘요. 그래서 상은 거의 이제 대수 파트 함수 그리고 이제 2학기는 이제 다 기하 파트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 표를 보고 여기서 자신 없는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몇 개를 체크할 것인지 이거 완벽하게 다 알겠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메꾸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12월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메꾸고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채우면서 그 다음 선행을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소인수분해랑 뭐 정수유리수, 방정식, 그래프 비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함수 개념이 조금 빠진 상황이라서 조금 쉽게 느껴지는 건데 뭐 정수유리수는 애들 다 자신 있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소인수분해 쪽이랑 이제 방정식 활용해서 조금 빈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이 활용 파트를 계속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파트 이제 다 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 얘네는 뭐 대청 같은 경우는 자유 학기제로 이제 받는 아이들은 학기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제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학기를 학기제를 하고 그러면 2학기는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공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안 해놓으면 2학년 거랑 또 연결돼서 기하랑 뭐 순환소수 이렇게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에 있어서 기본 공식 암기뿐만 아니라 이쪽 뭐 평행선이랑 뭐 작가합동 쪽에서는 증명을 좀 할 수 있게 스스로 그 정도까지는 좀 해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학교 2학년이 양이 제일 많죠. 시험 범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 파트에서도 아까 방정식 이어서 이제 연립방정식 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부등식 같은 이제 수직선 그리는 걸 굉장히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수업할 때 애들한테 이제 수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풀이 과정을 잘 쓰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등식도 그래프의 일종이죠. 근데 이걸 안 그리면 애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함수 파트랑 부등식 이 부분을 조금 실감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합 파트 같은 경우가 뭐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루트까지 써서 나온 거였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양도 되게 적고요. 그래서 근데 이쪽에 우리가 성질, 뭐 닮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 증명을 하게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막 풀잖아요. 경시하는 애들도 기하 되게 자신 있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요새 증명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네모칸 채우기로 많이 나오죠. 왜냐면 통으로 하면 선생님도 채점하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근데 네모칸 채우기 당연히 잘할 것 같죠? 네모칸 채우기 더 어려워요. 애들이 문맥의 흐름을 못 찾고 생뚱맞은 걸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증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신 대비 하기 전에 방학 때는 개념 설명 제가 다시 다 하고 증명도 다 시켜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네모칸 채우기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증명을 안 하고 가는 아이들은 네모칸 채우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도형 쪽은 증명을 좀 다 하고 완벽하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이제 뭐 경우의 수의 확률은 좀 선행을 조금만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이 그나마 이제 제일 내신하기는 편한 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곱근실수, 다항식, 방정식 함수, 그래서 수상하의 스몰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조금 믿는 부분이 있죠. 애들이 오면 그동안 훈련도 됐고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잘할 수 있을 건데 이제 우리 예비 중인 아이들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중등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지 나중에 수상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학교에서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배운 것도 없다는 애들도 있고 자기 집중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원 파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고등 가서 기출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뭐 도형의 방정식 이쪽은 얘랑 연관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를 좀 채우면 그 부분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요. 뭐 삼각관계도 어렵진 않은데 처음 배운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위에 있다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예비 중일 아이들도 아이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다면 조금 메꾸고 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중등과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양이 많죠.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선행을 해야 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심하죠, 어머니들. 그죠? 애들 심화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니들? 그죠?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제 심화를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학년은 이제 자기학년이에요. 그래서 자기학년 내신할 때 좀 완벽하게 한다 치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많이 좀 노출을 시키면서 또 통합된 문제도 풀고 해야지 이제 심화하는 실력이 조금 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3-1이 안 된다 해서 3-1만 주고 장창 계속하면 이제 애도 지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60% 정도만 된다 하면은 그 뒤에 거를 나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심화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꼭 어머님들이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레벨 테스트 할 때 그런 부분 생각해서 이제 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집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 또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 수학 같은 경우가 양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조금 지금 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 상하가 이제 고1 때 거의 하는 거고 이제 수 1, 2 학통이랑 이 거의 이제 고2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하를 이쪽에 하고 학통을 뒤로 가는 학교도 있긴 한데 수 1, 2는 이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3 때 이제 미적분이랑 뭐 심화랑 고급수학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도 2학년 되어서 다 끝나는 상황이라서 양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좀 빨리 어머니들이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가 들어와도 어차피 뭐 책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어서 기존대로 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메꿔서 이제 들어갈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제 예비중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바뀌죠. 네. 고등에 가서.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통 과목이랑 이제 선택 과목인데 이제 공통 과목은 이제 공통 수 1, 2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수상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배열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가 아까 수하에 있었죠, 근데 뒷부분에 근데 이게 앞으로 수 1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 1에 부담감이 조금 크긴 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나중에 순서만 바뀌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2도 뭐 수학학 그 부분 그 대신 이제 경우의 수가 앞으로 가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뒤로 가겠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수2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선택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수, 그다음 미적원, 확통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대수는 이제 신설된 과목 명칭처럼 보이나 수1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랑 수열 파트 들어간 거라고 보셔서 우리가 기존 그대로 수원 선행심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적분 1 같은 게 지금의 수2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교육과정과 거의 다시 좀 비슷해졌죠, 명칭이. 그죠?
가지는 그 정도는. 네, 그래서 미적 1 이렇게 있고 미적 2가 지금의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 그대로고 뭐 기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학교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기존대로 들어가고 순서가 조금 바뀌는 부분, 그리고 행렬이 추가되는 부분. 근데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어려운 행렬은 안 나와요. 역행렬은 빠지고 기본 연산 행렬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얘네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책이 나올 거라서 그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올려보내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할 게 되게 많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이 이제 예비 중일 아이들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습관을 잘 잡아두면 정말 편합니다. 중학교 3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이 방법 그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선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최소한 이제 미적분까지는 다 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등 심화도 아이들이 그렇게 뭐 쉬워하진 않는데 이제 고등 심화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형 문제랑 이제 학교 기출 문제랑 이제 킬러 문제 포함한 그런 심화 학습을 다 시키셔야 돼요. 그걸 언제 다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다원에서는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내신에서 요새는 많이 쉬워졌죠, 시험이. 그죠?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 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 조금 이제 안정기 되면서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백백백 이렇게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가서도 그런 방법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도 공부를 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 및 멘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예비 중인 아이들은 말 진짜 잘 듣죠, 그죠? 아니요. 요새 이제 좀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에 중2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반 애들은 그래도 조금 순진한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아니면 제 앞에서 순진한 척을 하는 건지. 그런데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거의 근데 그런 아이들도 중1 2학기 때부터 이제 고비가 조금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멘탈을 좀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뭐 옆에 있는 학생도 하니까 뭐 나도 그냥 해야지. 그리고 그걸 해야지 이제 나중에 편해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기특하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조금 해주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을 이렇게 조금 빡시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수학 속도도 조금 빨라지죠. 그럼 이제 다른 공부할 시간도 조금 많이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등 선행 심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선행, 그리고 고등 심화, 이제 내신 심화까지 이제 완벽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행이 조금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 선행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거의 이제 개념 유형 화학편에서 유형편 이용해가지고 선행 심화하고요. 문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이제 유형편 같은 경우 이제 숙제로 이제 다 나가는 그런 형태고 이제 심화 같은 경우는 뭐 블라이폰 뭐 최상위 A2 정도 이제 다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단원별로 있고 뭐 최상위 같은 거 옆에 힌트가 너무 많아요. 그죠?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조금 합쳐보면 이제 애들이 조금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 대수, 중등 기하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조금 전개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 심화를 좀 하고요. 이제 고등 선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석이 기본 베이스고요, 기본 정석. 그리고 이제 정석은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한도 좁고 답이 너무 잘 보여서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워크북 이용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노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보기만 하고 온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쓰지 않고, 그죠? 보고만. 이해됐어. 집에 와서 써보라 그러면 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많이 쓰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RPM으로 이제 좀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 심화는 제가 아까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고등은 이제 3단계 심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 정석 다 했으면 이제 실력 정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실력 정석이 연수 문제가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연수 문제 개념이 좀 잘 잡힌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 할 때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뭐 테스트도 많이 보긴 하지만
많이 물어도 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개념을 완벽하게 가진 아이들은 실력 정석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실력 정석할 때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고, 예, 그리고 연습 문제도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워도 그냥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2개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5개 맞고, 그러다 이제 더 맞고, 우리가 한두 번 볼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은 계속 이제 변형돼서도 계속 나오고, 자기가 이제 정확히 아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 문제도 이제 빠짐없이 시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이제 수능, 교육형, 기출, 그거를 이제 노출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해본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킬러 문제들이 좀 있죠. 되게 못 풀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을 하고 뭐 오답도 조금 더 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조금 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심화로는 우리가 자기가 했던 심화에 대해서 교육청 기출이랑 수능 기출, 모아진 뭐 자유스토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2단계 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심화가 이제 실전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이제 거의 이제 내신 위주로, 이 동네는 모의고사보다 학교 시험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 기출이랑 네, 킬러 문제랑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을 이용해가지고 네, 풀리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기를 완성을 시켜놔야지 심화도, 고등은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폭풍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그거를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심화랑 선행을 이제 적절하게 같이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심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얘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됐을 때는 이제 선행 심화는 이제 올 스톱하고 내신만 시킵니다. 한 달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되고요. 그때 이제 자체 교재랑 저희 이제 자체 모의고사 통해서 애들이 이제 시험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 실제로 45분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40분 하고 이제 학교 시험이 거의 23문제에서 26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28문제를 이렇게 조금 더 빡시게 조금 준비를 시켜서 요거를 이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반별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표를 보시면은 반별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이제 진도에 맞는 거를 이제 좀 시작하면은 이 모든 걸 이제 다 하면서 알찬 이제 중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는 이렇게 가고, 이거는 저희 이제 다원 전체 공통적인 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반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2반이라서 이제 월수금으로 시작하는 반. 월수금 반은 이제 우리가 정규 시간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수금 반 같은 경우는 수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앞뒤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가 이제 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기본, 이제 실력, 그 다음에 수험 기본 실력,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칸이 얘네가 2학년이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수투 선행, 그 다음에 수투 실력이랑 이제 미적분이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다른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개월 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적분은 거의 한 4개월 또는 5개월,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양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실력해서 마무리가 들어가고요.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이제 선행을 했고, 제가 1단계 심화까지는 이제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거의 이제 2단계 심화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 실력하고 중등 기하 대수 제가 아까 한번 모아서 한다 했고, 그리고 이제 세미경시 1단계랑 수상화 심화 문풀 이쪽이 이제 2단계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미경시가 이제 어머님들이 1단계랑 2단계가 있는데, 이제 1단계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고, 2단계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미경시 같은 경우가 경시하는 애들은 거의 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미경시 1단계가 우리가 지중상 베이스로 가는 거고, 이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국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미경시 2단계가 평면기하 아이디어 베이스로 가요. 근데 1단계까지는 이게 수상화랑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할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경시에서 하는 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증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는 이제 고등 과정에 필요한 부분 더하기, 그리고 나서 중등에서 원파트 같은 경우는 이 세미경시 2단계를 하는 애들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세미경시 2단계 같은 경우는 내용은 되게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그리고 이제 더 고등이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원 심화 문풀, 이렇게 문풀이라고 쓴 건 다 자이스토리 그 위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중3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미적분 실력 이런 거 하면서 제가 3단계 심화를 거의 합니다. 수상하는 이제 제가 다 완벽하게 하고요. 왜냐면 고1이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그렇게 제가 또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확정 기본 하면서 3단계 심화가 이때 또 들어가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1단계 심화까지 하고 2학년 때 2단계, 3학년 때 3단계 심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순서대로 가고 심화는 그렇게 그 사이에 세미경시 1단계, 2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세미경시를 이제 하면서도 아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하고 나면은 진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특히 중3의 막 원파트 같은 경우는 세미경시 하는 애들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아 그때 거기서 한 적 있다. 아이들이 기억하고 해가지고 얘네는 이제 진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넣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비어있죠, 근데 저희가 원래 11월까지 해서 이제 고등부로 애들을 거의 다 이동을 시켰는데 요새는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가 지금 11월달에 12월에 오픈을 하는 거고 이제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거의 여름방학 끝나고 오픈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보내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완벽하게 좀 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목반이 이제 새로 생기는 반인데 주 이틀반이라서 어색하죠, 근데 저도 이제 주 3회만 하다가 이제 화목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이 얘네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반이라 가지고 이제 주 이틀반으로 이제 계획을 짰고 그 대신 5시부터 10시까지라서 시간은 조금 월수금분보다 와서 하는 시간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시간상으로는 1시간 20분 정도 차이 나는 거라서 진도에는 크게 영향이 비슷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 기본 실력하고 이제 수투하고 얘는 이제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미적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들어가고 이제 실력 들어가고 그럼 얘는 2학년 때까지 미적분이 이제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랑 기하, 나무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심화는 앞에랑 월수금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대수기하 들어가고 세미경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심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저희가 3단계 심화까지 들어가는 형태에서. 어머님들 조금 의아한 게 그 요일도 조금 적고 더 빨리 하는데 이쪽은 다 똑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빈도가 이 반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심화하는 횟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얘네가 조금 더 빨리 하는 반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반은 일단 이렇게 되고, 이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이제 수3부터 시작하는 반, 그리고 3-1, 3-2 이렇게 시작하는 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안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늦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는데. 얘들은 좀 시키다 보면은 점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밑에 반에서 저희 반으로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도 꽤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준에 맞게 딱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저희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반 배정 레벨 테스트가 이제 필수고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가 11월 21일부터 2주간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들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도 이제 테스트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테스트 보시고 일단 수학을 필수해 놓는 게 조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동일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반별 최대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담임 선생님이 세분화돼서 아까 제가 연강계획 보내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까지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다 하니까 이제 3년 정도 수업을 하면 진짜 어머님들도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나 라는 전화를 제가 어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숙제랑 뭐 테스트 결과 이런 거는 빠르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학부 간담회랑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거 이제 필요한 부분도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하면 총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30분 정도는 숙제 검사랑 오답 체크를 하죠. 근데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다 못하는 아이가 있죠. 근데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 그냥 보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남아가지고 수업 전후로 클리닉이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부분은 다 시키고요. 이제 1시간 20분 정도가 이제 내용 수업입니다. 뭐 중등도 그렇지만 이제 고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짜 한참 있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줍지 않은 개념은 당연히 심화가 안 되고 그리고 다시 또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게 애들이 수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수하로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는 수상이 아직 제 마음에 막 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키고 하는데 그게 한 1년 반 정도는 걸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거고 내용 수업 같은 경우 중요하고 그래서 유제랑 이제 풀이 같은 경우는 유제 풀이랑 개념 그 필수 예제랑 뭐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학원에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숙제는 우리가 연습 문제랑 뭐 RPM이랑 순서대로 섞어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일 테스트 보고 단원 테스트 보고 이제 개념 백지 테스트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 개념 딱 주고 써라. 그러면은 거의 한 번에 통과하는 애가 거의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5명은 붙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개념 테스트 같은 경우는 100점이 될 때까지 이제 재시험이 있어서 애들이 그 다음에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이제 기본이 되게 탄탄하게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이제 심화를 할 때는 이런 테스트는 안 보죠. 그래서 심화를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기출문제로 테스트 한 번 들어가고 3번 수업 기준으로 그리고 한 번은 학교 기출문제로 테스트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복습은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업 전후로 안 된 아이들은 이제 오답 수정을 좀 하고 네, 마무리까지 시켜서 집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조금 시작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워크북 기준으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에 오면 아이들이 쓴 거를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공식이 있다, 뭐 이거는 코사인 법칙인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3가지를 다 하죠. 그러면 제가 뭐 한 가지를 해주면 나머지는 학생이 스스로 쓰게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더 오래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고 모든 건 다 증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좀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이제 프리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석은 워크북에다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이제 우리가 RPM 숙제 그리고 쌤 숙제 이런 거는 네, 노트에 쓰게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프리과정 쓰는 연습도 필요하고 워낙 서술형이 또 강세고 하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프리노트 써서 이렇게 하죠.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쪽 이렇게 있는 좀 빡빡하게 쓴 아이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쓰는 연습을 해서 나중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크게 애들이 관점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답 노트는 꼭 작성하고 네, 하셔야 되고 애들이 틀린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답 문제 쓰고 이제 자기가 풀이 쓰고 왜 틀렸는지까지. 근데 일부 어머님들은 시간 조금 없으시니까 이것까지 써주시는 어머님들 있어요. 집에서 숙제로 넣으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죠. 집에서 쓰고 있으면 이제 얘가 와가지고 이제 풀이 쓰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틀린 걸 저랑 학원에서도 하죠. 집에서 엄마랑도 하죠. 정말 잘 기억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어서 저희 학원에 오면은 이런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어머님들이 이제 잘 이제 아이랑 상의하고 좀 좋은 시작을 조금 해서 알찬 중학교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희 선생님이 좀 소개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서 이번에 예비 중 1, 2의 8반을 맡게 된 백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는 매년 서 있어도 떨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 팀장님 반 아이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선행이 많이 늦어졌나? 라는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1DM 8반 또는 지금 현재 지금 예비 중학생들에서
현재 졸업하는 3자사 4반까지 아이들이 하면서 매년 느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1 때는 어머님들이 다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어.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보여요. 뭔가를 더 예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뭐 선행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규 수업을 할 때에도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라이브 수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 길어졌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클수록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친구는 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이랑 수업할 땐 다 알겠는데 숙제를 하려니까 안 풀려.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항상 매년 아이들이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요. 거기다 이제 가장 컸던 것들이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을 쭉쭉 빼다 보면 난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까지 했어. 수상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정립이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못 보시는 분들 또는 아이들 성향에서도 본인이 수업을 들은 거지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을 매년 1학년 때 받아서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을 올리거나 3년을 꾸준히 했을 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성적이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어느 순간 현타라고 하죠. 사춘기도 오고 그럼 그 상황 자체에서 아이들을 누가 얼마만큼 잘 잡아줄 수 있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그걸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요. 아이들은 집에서의 행동과 학원에서의 행동이 많이 다릅니다. 학원에서의 행동들은 선생님들한테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집에서는 되도 않는 고집을 막 부리지만 밖에서는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괴리감 사이에서 터지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이들이 터지기 전에 집에서의 그 상황들을 외부로 공유하셔라.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선생님이나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흔들림이 있을 때 집에서의 해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빠른 해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원은 이제 1학년 때 한번 아이들을 받게 되면 3학년까지 담임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교일 선생님 같은 경우야 바뀔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들의 변화를 겪어보는 것도 나중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지 부분의 선생님은 바뀔 수 있으나 담임이 1학년 현재 예를 들면 1, 2, 8을 제가 맡게 됐을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저랑 수업을 한 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제일 큰 문제점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첫 번째는 숙제가 안 됐거나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5번의 클리닉 부분입니다. 제가 주 6일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월수금 화목토에서 주 6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정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 단원별 테스트가 항상 들어가는데 테스트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1차 시험에 대해서는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응용된 내용, 3차 시험에 대해서는 심화된 내용 총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성적의 분포도가 커질 거예요. 어떤 날은 되게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클리닉에서 메꿔주게 되고요. 클리닉 수업은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또는 일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테스트 성적이 안 나오거나 또는 아이들이 숙제가 집에서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학원에 숙제를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들이 집에서 하게 되면 핸드폰도 봐야 되고 방 안에 들어갔다가 5분 있다가 나와서 물도 마셔야 되고 엄마가 무슨 소리 했어? 안 불렀는데 엄마 나 불렀어? 하고 한 번 나와야 되고 그럼 그 시간 안에 집에서의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클리닉 시간에 어떤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냐면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숙제를 할 때 집에서 너무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클리닉 시간 선생님 저 질문 없는데 와도 돼요? 그럼 뒤에 앉아서 숙제를 하다 가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잘하고 싶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제가 수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생님 저 중학교 2학년 2학기밖에 안 돼 있는데 프린트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능동성까지도 갖추게 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유 팀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연습 문제를 풀리다 보면요 아이들 정답률이 매우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처음 배우는 과정에 당연한 내용이고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선행을 시키시다 보면 기본 개념은 괜찮은데 시험에 들어가면 탁 멈춰지지 않나요? 전 그걸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오답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석 수업을 했을 경우에 기본 유지야 뭐 시험 치는 거고요. 대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의 풀이를 거의 다 해주는 상황이에요. 대신 반드시 그 시험에 대한 그 수업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처음 듣는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께 정리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서 심화 문제를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졸업한 3자사 4반 3년 동안의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맡게 되는 1DM 8반과 커리큘럼은 거의 같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3자사 4반은 화목 도반이었고 그리고 현재 수 3-2를 시작을 해서요. 미적분 기본까지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누적고등 예를 들면 수원 심화를 하더라도 그 앞까지의 과정들을 수상화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테스트 그 다음에 기출 누적을 계속 시켜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월 시험 또는 11월 시험을 최대한 잘 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강하는 1DM 8반은 화목 토반으로 개설이 됩니다. 화목 토반으로 개설이 되고 기존과의 차이점은 저희 반은 선행이 늦게 시작되는 대신에 쌤이 경시가 없습니다. 경시 수업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담임 선생님이 선행을 하게 되지만 3-1 심화를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수상화 고등과정은 제가 할 거기 때문에 3-1 심화를 통해서 수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2 같은 경우는 2달 코스로 저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1학년 때는 4개월 코스로 딱딱딱 끝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신 대비가 들어가죠, 어머님들. 근데 이 내신 대비가 2학년 자체가 처음으로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을 1년 내내 조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내신이 4달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도 수투를 3월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수원 시화라고 되어 있죠, 어머님들. 이규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수상화 누적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과정과 이어지게 되고요. 저희 반은 미적분 심화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 때 확률과 통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수업이 끝났을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제가 문자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아이들 지금 보시면 몇 명이 있고 분포도까지 보이시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반은 최상위 반이 아닙니다. 근데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사이의 수업의 아이들을 하고 있으면 지금 성적대별로 문자를 다 오픈해드려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으며 그래서 어느 성적이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클리닉의 의무 대상이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과제가 안 됐으면 과제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라고 전부 다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1DM 3반과 9반을 수업하고 있고요. 2학년 거는 수업 중이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지는 반이 1DM 8반으로 3-2 기본, 3-1 심화, 화목
5시 반부터 9시 반, 토요일은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도 주 2일을 하고 싶으나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게 되면 미적분까지 제대로 볼 시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미적분까지는 아이들을 봐주고 올려보내는 게 고등과정 가서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미적분까지 수업을 하고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항상 하는 특강 하나만 안내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만점 상황반 역시나 또 개강이 되고요. 아이들 방학 때 숙제 안 하죠, 어머님들? 아침 9시에서 9시 반에 학원에 등원해서 보통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집에 가고요. 숙제까지 다 하고 주 5일 수업입니다. 장점이 뭘까요, 어머님들? 이 수업의 장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방학 때마다 아이들 11시, 12시에 일어나죠. 속 터지시죠? 제가 어머님들께 항상 말씀드린 건 딱 하나예요. 정규반도 마찬가지. 학원을 보내셔라. 뭐냐면 아침에 깨워서 보내기만 하시면 하루가 가요. 그러면 한 단원이 끝나요. 두 번째, 정규반 수업도 하나만 부탁을 드린다면 어디 학원에 가셨어도요. 결석하지 마시고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미리미리 얘기하셔서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라이브 줄여주시고 라이브 수업이 길어지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제한이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를 보내셔도 선생님들을 믿고 뭐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생님들과 많이 공유하셔서 아이들 빨리 잡아줘서 그 흔들림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 선생님께서 또 다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승우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2022학년도 이제 지금 선행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규반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규반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정규반을 제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2학년도 수능의 특징이 고난이도 문제가 좀 많이 많아졌는데 그 부분이 공통과목인 수원, 수투에 대한 난이도가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전체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지금 20번, 21번, 22번 이 부분이 꽤 많은 오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원, 수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등급에 대한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예비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에게서 수능까지 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수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11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삼각함수 내용입니다. 삼각함수 내용인데 이 삼각함수 내용이 수상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상하고 수원에 대한 삼각함수에 대한 연계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인수분해하고 수투에 대한 함수의 연속에 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이제 좀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도 수하고 수원 수열에 대한 이제 연결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원하고 수투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정기반하고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예비 중일 1학년 4반 화목토에서 이제 화목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화목토에 대해서 이제 개강하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상하고 수하 기본으로 이제 되는 부분을 제가 반을 개수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1DM 5반 월수금에 있는 수상하고 개수 심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반이 이제 개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제가 지금 현행 맡고 있는 EDM 6반하고 EDM 12A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는 마감 임박이고요, 하나는 이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DM 4반 3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1학년 때 이제 수학 기본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수원 기본을 진행을 하고 수투 기본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수원, 투에 대한 심화 문제, 연계성,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학 때 수원, 수투에 대한 심화 문제 풀이하고 부단님이 수상, 수화에 대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또한 그 부분이 끝나면은 미적분 기본하고 수투 심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당연히 기본에서는 기본 정석하고 RPM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심화에서는 실력 정석하고 센스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화 문제에 대해서 좀 노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1학년 때나 2학년 때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힘든 부분, 아이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학년 시작 때는 이 부분에서 강남 기출 문제 및 그리고 평가원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수원, 수투하고 수상화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진행을 할 거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심화 문제풀이에 대해서 노출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남들보다는 이제 많은 노출, 그리고 좀 일찍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이 반도 미적분 실력하고 확통 그리고 고등 연계 기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가 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다른 반은 1DM 5반인데요. 이 반은 이제 수상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수 심화 그리고 기하 심화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은 1학년 때는 수상, 수하 그리고 수원 기본이 진행이 되고, 당연히 하면서 현행도 마찬가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수투 기본이 진행이 되고요. 부담임 선생님이 수원 심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는 2학년 중간쯤에 미적분이 진행이 되고요. 수투 실력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반의 특징은 중등 심화하고 기하 심화를 진행을 하면서 수원, 수투 그리고 수상하에 대한 심화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같이 다루는 부분이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반도 여전히 마찬가지 미적분 심화까지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확동과 확률 통계 그리고 고등 연계 기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추가 계획인데요. 아까 그 강남북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및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이쪽 부분은 한 예시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제가 그 근처 이제 휘문고 2019년 중간고사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하나를 발췌해왔는데 정확하게 이쪽 부분을 빠르게 이제 풀어서 좀 심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노출을 먼저 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규반을 관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린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석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개념을 전부 다 이제 쓴 겁니다.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풀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주고, 이 부분에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보니까는 아이들도 그걸 좀 이제 많이 읽고 학습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도 지금 개념 노트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 부분을 발췌해 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투 내용인데요.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념 노트를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서를 만들고 이 부분을 다시 워크북에 다시 정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까먹은 개념이 있으면은 자기 개념서를 보고선 뒤적거리면은 조금 더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이해력이 빨라지겠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정기반에서 오답 노트를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문제 쓰고 그다음 풀이를 좀 자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하고 뭐 똑같은 내용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규반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쓴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이름을 써놓고 뒤 앞에 부분은 이제 숙제 및 아니면 오답에 대한 점수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내용, 숙제 내용, 진도 내용, 그리고 아래는 보강에 대한 이제 인원과 시간을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숙제 오답 확인 및 테스트 범위, 점수 확인, 그리고 진도, 숙제 확인하고 클리닉 시간 인원까지도 확인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만 좀 관리를 하면은 부족하니까는 어머님들하고도 좀 빠르게 의사소통을 카톡으로 좀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수업 외적으로 제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문자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점수랑 그리고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자를 바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말 평가나 아니면은 과정이 끝났을 때에는 성적 분석표가 발송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 본 내용에 대해서 수업 내용 이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 의견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제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반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연히 클리닉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업 전후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수업 전후에 학생들이 조금 이제 늦게 귀가하는 게 이제 불편한 학생들은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제가 이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7일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리 어머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아이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개념 정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문제풀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서 아이한테 이제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에 대한 균형 유지는 부단위 선생하고 원활한 소통으로서 좀 더 관리를 하고 있고, 올바른 공부 습관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클리닉을 유지하면서 좀 얼마만큼 조금 더 오래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집중력 있게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한 습관을 잡는 부분이고,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어머님들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예비 중위를 맡게 된 박승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 이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선행에 대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오늘 이제 고등에 대해서 조금만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질답 위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저희도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 선배하고 3년을 지내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뭐 실컷 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지금 점점 선행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 플랜 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미아 선생님 반이 잘 맞아. 그럼 옆집 아이들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고요. 백혜 선생님 반이 너무 좋으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항상 이제 학습이라는 게 맨 앞에 앞서가는 앞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그룹들이 그 그룹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저희 반에 들어오는 유미아 선생님 반 아이들은 거의 탈락생 없이 다 저희 반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혜 선생님 반에서도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 이제 저희 반 입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빠른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느렸을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건데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할 때 고1, 고2 때는 이제 넓게 공부하는 거고요. 이제 자사고나든지 일반고를 준비할 때는 이제 어머니들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윤곽을 자꾸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할 때 일반고하고 자사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일단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고2 교육과정을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 동네 대청을 다니든 흰물을 다니든 기본 교육까지 동일하다면 고등학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다른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죠. 자, 이 동네 남구에서 자, 경기고를 볼게요. 자, 경기고등학교를 보면 경기고등학교는 고2 때 수학을 2학년 1학기가 있고 여름이 있고 2학년 2학기가 있으면 수학은 여기서 수1을 배우고요. 수2를 배우고요. 아까 유미아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원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대수로 바뀌었는데 수학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은 행렬 하나 첨가되고 순서 바뀐 거는 학습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들은 과탐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발부 이사가 진행하는 과탐 설명을 가져서 과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유미아 선배이나 백규 선배 들어가는 아이들이 나중에 서울대나 의대를 못 가면요, 그건 수학 탓이 아니에요. 대부분 국어 탓이고 과탐 탓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선행이 잘 되는 친구들은요, 의대를 못 가는 이유가 수학 때문이 아니에요. 예, 국어하고 과탐이 안 돼서 애들이 의대를 못 가는 거지. 수학이 돼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의 기본 전략은 중학교 때 고등선행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가서 수학의 부담을 낮춰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국어나 과탐에 투자할 수 있어야 수시도 잡고 정시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3 아이들이 정시를 할 생각을 1도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과탐이 몇 개 들어가면 과탐이 4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과탐이 4과목인 게 어떤 의미냐? 자, 전략이 이렇게 되죠. 일단 과탐이 4과목의 장점은 뭐냐면 1등급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1등급이 몇 퍼센트 들어있어요? 고등에서 모임들? 혹시 아세요? 4%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300명 있으면 몇 명이 1등급이죠? 12명이 1등급인 거예요. 자, 여고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어디죠? 숙명이겠죠. 숙명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좀 더 1등급이 훨씬 많겠죠.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이 1등급 숫자가 3년에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올해 22년이죠. 1학기 때 숙명 미적분 1등급이 6명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죠. 숙명에서 미적분을 선택 안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까지는 1등급이 학생 전체가 전부 다 수원 수투를 공부하기 때문에 350명 전원이 다 수원 수투를 공부해요. 거기서 4%니까 10명이 넘지만 이게 미적분에 가면 1등급 숫자가 한 자리인 거예요. 이번에 제일 적었던 학교 중대국어인데요. 1등급 3명이 미적분. 그러니까 이게 고등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엔 넓게 공부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2, 중3 거치면서 뭐 되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건지 윤곽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탐이 4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같은 학교 중에 그럼 개폭을 왜 안 가려고 하겠어요? 같은 공립인데. 그죠? 여기는 인원이 몇 명 돼요? 200명 된 거예요. 200명 되니까 일단 200명이 되면 10명이 안 되죠. 자, 이번에 개포에서 물원 선택자가 몇 명이 되면 50명입니다.
50명이면 1등이 몇 명이죠? 자, 산수 50 곱하기 0.04. 그렇죠? 예, 2등급까지는 7%. 그러면 개포에 모럴 한 애가 몇 명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내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어느 중학교를 가든 간에 100점 맞으면 돼요. 웬만큼 100점 나오고요. 근데 고등내신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평가하고 그 상대평가가 중학교 내신과 다르게 반 전체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건지 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과탐 내과목이니까 뭐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문화생들 다 배워요. 그러니까 1등급 숫자가 다 10명이 넘죠. 근데 개포는 탐구가 3개인 거예요. 과탐, 문화생기 중에 택3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수학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과탐은 고등학교마다 전략이 다 되돌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전략들이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치가 입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요. 자, 여고 중에 제일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어디죠, 어머님들? 그죠, 은광이죠. 은광이 제일 적어요. 근데 입결은 나쁘게 보면 나쁜데요. 또 의외로 보면 잘 나와요, 은광이. 예, 입사가 하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은광여고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분명히 블라인드라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블라인드인데 어떻게 입사하는데 은광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은광은 1학년 때 화원을 배워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학교가 딱 하나예요. 화학 배우는 학교가.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사관이면 한 몇 년 하면 보이지 않겠어? 야, 이 학교 뭔데 화학을 배우지? 그 전략을 구사하는 남고에 있어요. 1학년 때 물리 배우는 남고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단대보고예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동권에서 강서고등학교가 먼저 물리를 1학년 때 배워봤는데요. 결국은 폐지했거든요. 근데 뭐 단대가 그 길을 걸어갈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체 있는 고등학교들은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 2학년 때 이제 뭘 배우냐면 수학은 이거랑 기하를 배우거든요. 기하는 어머님들 뭐예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기하는 선행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은 3-4번씩 돌려야 돼요. 자, 얼마만큼 선행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유미아 선생님하고 수원, 수투를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올라오겠죠. 아까 커리 보셨죠. 근데 유미아 선생님 반 애들이 저한테 오면 예비고일 때 수투를 한 번 해요. 1학년 여름방학에 수투를 해요.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투를 해요. 자사애들은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내신을 해요. 고등에서만 수투를 4번 해요. 그 다음에 일반고 애들은 여름방학에 한 번 더 하고 내신을 해요. 5번 해요. 그래야 이 동네에서 겨우 수투가 1등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냐? 재수생들하고 같이 해볼 만해요. 그러면 이제 3학년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나 탐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이 아이는 3학년 올라가서도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나 특히 과탐을 공부할 시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의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수학 선행을 짜면서 고등학교를 어떤 그룹을 갈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학년 때 교육과정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학교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알고 있는 학교 중에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단대도 그렇고요. 아까 개포도 그렇고요. 예, 뭐 경기여고도 그렇고요. 여고 중에서는 이런 학교들이 2학년 때 기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학교들은 대한민국에 널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대표적 학교죠. 숙명, 진선, 휘문, 중동. 이 학교들은 뭐예요? 눈에 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기하 대신 뭘 배워야 되는 거죠? 확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수학 커리어 확통이 들어있는 것 자체로 이 학교들은 수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강남에서 배웠어. 목동 가서 찾아보세요.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대부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 있다는 걸 특례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변화가 제일 심한 게 자사고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자사고들은 또 어떻게 되냐? 자, 외대보고다라고 하게 되면 외대보고는 1학년 때, 2학년 때죠. 여기서 수원 수투를 같이 해요. 여기서 미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를 해요. 그죠? 그러면 벌써 수학 거리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고등학교가 어디 몰려있냐면 대구에 몰려있어요. 대구에서 어디가 집값 제일 비싸죠, 여러분들? 그렇죠. 수성구에는 15개 고등학교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차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대보건 3학년 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선형대수학을 집어넣어요. 원래는 고급 수학이 있었어요. 저희 애가 14학이라서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인데 작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고급 수학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보인고라든지 이런 지역 자사고들도 고급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세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사고들은 고급 수학을 딱 선전하고요. 하나고도 그렇고요. 다 일로 갈아탔어요. 왜? 어쨌든 생기부에서 일반고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교과들은 뭐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상대평가는 다 뭐예요?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에서 아이가 우월한 성적을 보여줘야 결국 수시 통과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 다 뭐라고요? 절평이니까 아이가 자사고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아무 지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고등선행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건지 3년 내내 고민만 하다가 중3 가서 결정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 느려요. 일단 자사고는 중1 때 일단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선행을 할 때 이제 흔히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학기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외대 말고 또 어디도 많이 가죠? 상산도 많이 가죠. 네, 기숙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일단 애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주중에 안 보잖아요. 네. 큰애가 제대하고 작은애랑 둘이 같이 있으니까 여담하면 이번 여름방학에 전기세가 85만 원 나온 거예요. 남자애 둘이서 모니터 6개 켜놓고요. 게임, 카카오톡, TV 2달 내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 이걸 내보고요. 그래서 막내한테 그랬죠. 너 군대 가. 예. 자식이지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학교는 그게 장점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 기숙형의 자사고들은 이제 고2 때 커리어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외대하고 성선 어때요? 같은 자사고잖아요. 비슷할 것 같죠? 전혀 달라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수학은 상사는 어떻게 될까요? 외대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예요. 그 다음에 외대는 확통을 3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외대 확통이 확정된 건 언제냐면 올해 학기 중간이에요. 즉 현재 고2 애들이 3학년 올라간 내년에 우리 내년부터 확통 배울 거야. 입학 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입학하고 나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확통 배울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는 이게 장점이면 단점인 거예요. 왜? 입시에 필요하면 바꿔요. 제일 크게 사고 친 건 민사였었는데요. 고1 겨울방학 바로 직전이죠. 12월 달에 열심히 논장했어요. 심화 수업을 할까 말까. 그래서 12월 한 달에만 3번 바꿨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이거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쟁을 하는 거 자체 보면 제가 보기엔 멋있는 거예요. 왜? 어쨌든 애들을 한 명이라도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폭탄 터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없던 확통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집중. 자, 그러면 외대하고 상상의 어디서 차이가 발생되느냐? 외대는 이렇게 배우고요. 또 외대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외대는 학교 전리 보내면 전원이 공부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경기하고 개포하고 똑같은 공립인데 개포는 1등급, 경기는 1등급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경기가 무조건 유리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죄송해요. 영떨이 어디 갈까요? 개포를 갈까요? 경기를 갈까요? 그죠. 경기를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바탕은 1등급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어리가, 물리, 화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거고요. 아까 그 얘기 많이 해서 그것만 첨언할게요. 그러면 상산 어떻게 되냐? 상산, 수원, 수도, 미적이 대해서 여기다 확통까지 갖춰요. 그러니까 상산은 물론 이 세 개를 다 안 해도 돼요. 올해 보니까 3반 정도가 미적, 기하, 확통 다 선택을 해요. 근데 상산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바탕 과원을 4개를 해요. 여기서 바탕 투도 4개를 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에 수원, 수투에 바탕 4개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단위수에 거의 한 80% 육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영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단 바탕에서 2개를 안 해야 되겠죠. 안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사고를 준비할 때는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었죠. 2학년 2학기 조심하라고. 왜? 2학년 1학기는요. 겨울방학이 1월 2월이잖아요. 2달이면 아이가 중학교 때 물리를 배웠으면 한 번만 가볍게 봐도 내신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까 강연 준비하는데 남병원 선생님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병원 선생님한테 물리 안 배웠으면 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중학교 때 이제 과탐을 얼마만큼 선행시키냐가 그때는 아이들 되게 거부했거든요. 물리 그냥 하면 되지. 남자들 특유의 자신감 있잖아요. 그럴 때 보내놓고 나서 툴툴대긴 했었지만 막상 가보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겨울방학에 주일에만 해도 이 과목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탐이 4개면 주일에씩 4번만 수업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름방학이에요. 자, 물투를 주일에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얘를 주2에 넣게 되면 4과목이잖아요. 다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절대평가니까 학교 수업으로 커버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또 수학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보통 올해 저한테 온 상산 애들이 미적 주 3회, 기하 1회, 확통 1회 배웠거든요. 확통 조금 늦은 애는 확통 2회 배웠고요. 일주일에 6번이 수학 수업이에요. 근데 바탕 4개 해야 돼요. 그러면 외대는 화투를 어디서 배우냐? 외대는 화투를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생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복잡하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어머니들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학교 알림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뭘 찾으면 돼요? 교육과정. 어머니들 설명회 다니면서 연사들이 설명해 준 것만 자꾸 들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서 고등학교 몇 개만 교육과정을 쭉 뽑아놓고요. 차분하게 보세요. 외대는 절대 못 알아봐요. 외대는 외부에서 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여기 대학이네. 왜? 막 수강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 문과야? 이거 들어. 이과야? 너 이거 들어. 그러니까 외대는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 같은 경우는 과탐이 4개지만 아이들 중에 과탐 하나 빼고 사탐을 갈아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과 애들 사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과탐이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1등급 숫자가 몇 명인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다른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몇 명에 대한 1등급을 계산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럼 외대가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외대는 또 뭐가 문제냐면 2학년 때 수투를요. 이 동네 모든 고등학교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문 담임 모든 학생들이 수투 내신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단위 모든 수투 내시는데 외대는 수투를 이과끼리만 내시네요. 문과가 빠져요. 국제도 빠지고. 올해 기준 240명이에요. 그럼 4% 하면 10명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 가는 애들은 수투하고 미적분을, 그러니까 미적분이 이과끼리 하는 게 맞는데 수투도 이과끼리만 해요. 왜? 외대 가는 문과 애들은 수원, 수투 배우고 확통을 1년 과정을 배워요. 문과 애들.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넷이 수원 한 과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허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어머니들 분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수원 공통수학이죠. 공통수학이랑 수원 수투 미적분은 공통이에요. 그 다음 뭘 더 할 건지는 고등학교 그룹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움직이셔야지 이런 시행착오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좀 느린 친구들은 뭐겠어요? 빠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작년에 저희 반 학생들 65명 중에 물리 선택 안 한 애가 17명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이 올해 아이들이면 이 아이들 중학교 때 물리 몇 번 정도 했겠어요? 최소한 한 번에서 3번까지 한 아이들. 근데 물리를 버렸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1등급 숫자. 그죠? 여고 중에 숙명이 제일 물리가 많아요. 그래도 80명이 안 돼요. 다만 이제 물리는 서울대 수시에서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탐 4개 중에 화생지는 1등급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리는 대학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본인한테 동의 얻은 데 있대요. 진선여고 졸업하고 서울대 물청 간 친구예요. 근데 얘가 진선이 물리가 많겠어요? 적을 때 20명 된 거예요. 인원이 아예 10명 되면 이수가 되는 건데 20명 되면 어떻게 해요? 30명 내도 1등급 몇 명이에요?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물천을 가고 싶은 친구인데 물리가 3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이쁜 딸내미라서 전화했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형 걱정하지 마. 4등급 아니지? 그럼 됐어. 그래서 수시로 서울대 물천 갔어요. 그래서 그 후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 민사 생각하면 돼. 자 민사는 1등급 숫자가 몇 명일까요? 그죠? 민사 작년 서울대에 몇 명 갔어요? 한 명 아니에요? 한 명 아니면 이 동네 고등학교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단순 등급만 본지는 않나요, 서울대. 그래서 연대는 교과가 되게 중요한데 또 서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입시가 되게 복잡한 게 아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박쌤이 올해 수능 분석해줬었지만 올해 수능 속도 뭐가 또 바뀌었어요? 서울대가 2과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의대를 지원했던 애들이 서울대를 못 갔단 말이에요. 2과목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다가 점수 낮은 애들은 연대 공대로 빠졌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서울대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낮은 과들은요 입결이 서강대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왜? 2과목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계과면 되게 컷이 세잖아요. 제가 아는 녀석은 111인데 지원이 4등급이에요. 지학 1이 4등급인데 서울대 기계과 들어갔거든요. 왜? 얘는 물투랬거든요. 사실 4등급짜리가 서울대 어떻게 가? 그러겠지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2과목이 보호막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입시가 변동되는 시기에 어떤 전략을 가질 거냐라고 고민하시는데요. 일단 대치동의 기본적인 전략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시하고 정식 2가지 트랙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고등학교들이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건지 결정할 때는 제일 빠른 건 뭐겠어요? 자, 뭐 영재고나 특목은 따로 뺄게요. 어쨌든 자사고 갈지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사고 가려면 뭘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과탐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시간표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질답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학원 몇 개 다닐 수 있을까요? 최대.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 일주일에 학원 며칠 보낼 수 있으세요? 최대. 고등학교는 보통 3시간, 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학교 다니면서 몇 개 다닐 수 있을까요? 8개요? 이거 방학이 아니에요? 너무 센데요? 예.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고요. 자, 아까 고2 때 과탐 얘기가 왜 무섭냐면 경기고 애들 시간표를 보면 자, 2학년 때 수학을 일주일에 2번 다니겠죠. 중학교 때는 주3회 많지만 고등은 주3회 다니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예요. 수학을 2번 정도 다녀요, 아이들이요. 월급반. 그럼 과탐 4개 해야 되죠. 근데 아이가 영어도 해야 되겠죠? 국어도 다녀야 되죠? 과탐 4개 여다 드세요? 그렇죠? 주말 내내 아이가 학원 가면 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여기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그죠? 숙제는 언제 해요? 그죠? 이게 고2 애들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빨리 하는 애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은 어디서 시간을 세이브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모델 그런 얘기 했었지만 그러니까 맞아 3월하고 4월이 있잖아요. 유명한 선생님에서 저희 반 애들은 대부분 전략이 뭐냐면 3월 달까지 열심히 내신주를 나가요. 4월에 끊어요. 끊는다기 뭐냐면 진도 끝나고요. 4월엔 뭐 주일회 정도라서 그냥 문제풀이만 해요. 시험지만 타임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다른 과목들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느린 애들은 이 전략 구상 못하고 뒤로 갈수록 수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음 고등의 하이퍼반 애들은요. 수학 학습 전략이 이래요. 처음에 수학 많이 하고 뒤로 갈수록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수학도 잘하는 아이를 만들 건지 수학만 잘하는 아이를 만들 건지에 대한 전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당장 우리 아이가 유미아 선생님이 백회수반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다음번 방학에 진도를 체크하시고요. 이걸 따라잡으려고 아이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게 무조건 이러다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고등 가면서 남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과목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은 빨리 결정을 할수록 좋다 라는 것만 명심하고 계시고 일반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중2, 중3 때만 결정하면서 이 학기에서 좀 더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리 한번 염두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 갔을 때 2학년 때 바탕을 뭐 선택할지.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생명을 고등학교 들어와서 선행을 해도 1등급이 나왔었는데요. 요즘 생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 옛날에는 생명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요즘 외워서 안 되고요. 예, 뭐 외우는 건 여학생들이 잘하잖아요. 작년에 숙명여고 생명컷이 제일 낮았을 때가 75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암기를 잘하는데 읽것이 얼마라고요? 75점. 이번에 자사고인 외대부고에서 소소한 사건이 생겼었는데요. 2학년 1학기 집중 이수로 생원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진도를 나오다가 수능 특강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들? 예, 수능 특강은 수능 연계 교재잖아요. 수능 특강 3점짜리 조금 수업을 했다가 포기하셨어요. 왜? 수업 시간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게 너무 많아서. 왜? 기출도 다 풀어줘야 되고 수능 특강도 풀려고 했더니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고한 아이들도요. 기출하고 수능 특강을 다 풀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탐 선행하실 때 물리화학만 하시는데요. 지학은 선행의 효과가 크지 않지만 뭐는 생원까지는 꼭 하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아이들이 과탐 3개 하면 생명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마지막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뭐 용기 있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평상시 궁금하다.
좋은 게 있는데 질문 못하시네요. 네, 어머님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되게 걱정되다가 조금 센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만 까먹지 마세요. 자, 세 가지만 키워드 다시 기억해볼게요. 뭐 어느 사이트요? 학교 알림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사고는 빨리 결정하자.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자? 바탕.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